제가 김상욱 의원에 대한 얘기는 좀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 네, 김상욱 의원. 네, 김상욱 의원 재밌는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어제였나요? 어제 이제 그저께였죠. 저희가 수요일에 송영훈 네. 변호사 저희 네. 이제 패널이라서 왔다 가셨는데 김상욱 의원 얘기가 막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댓글창에서 우리 김상욱 의원 좀 도와주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송영훈 변호사가 아이디어를 주셔서 그냥 후원하시라고. 후원하시고 그게 가장 힘이 될 거라고. 그래서 저희가 뉴스엔진에서도 바로 그 방송 끝나고 커뮤니티에 그 김상욱 의원의 후원 계좌를 딱 올려놨어요. 그게 뭔가 우리가 막 힘이 된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바로 댓글이 뭐가 딱 달렸냐면 돈이 입금이 안 돼요. 돈이 입금이 안 돼요. 왜요? 이미 다 찼어. 이미 다 찼어.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민심이고 지금 국민의힘을 당권을 쥐고 있는 분들은 친윤이지만 이게 여러분 민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최고위원님께서 시간의 문제다. 저는 너무 와닿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탈당하시지 마시고요. 오히려 주변에가 입당을 좀 권유를 해주세요. 입당. 이럴 때 입당 많이 해야 됩니다. 정치판이 어떻게 굴러갈지 알게 뭡니까? 네. 한동훈 대표에게 힘을 드리려면 오히려 우리 당원들이 더 많은 당원들이 한동훈 대표를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비상계엄에 맞서 싸웠던 의원들을 응원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탈당이 아니라 주변 분들을 이렇게 힘들 때 우리 입당을 해서 힘을 도와주자. 이렇게 밀어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니까 입당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제가 댓글 읽으면서 아름다운 강산인가? 아름다운 세상님인가? 그분 탈당했어요 했거든요. 자, 벌로 2명 입당시키세요. 어쩔 수 없고 그렇죠. 그거 지금 2명 제가 할당해 드릴 거고. 그리고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싶어요. 사실 저희가 방송을 할 때 여러분들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우울해요. 눈물 나요. 보고 싶어요. 슬퍼요. 화가 납니다. 부글부글해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시는데요. 아니 지금 우리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다리는 것만 하면 돼요. 시간의 문제예요. 이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돌아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 여러분 즐기세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즐겨도 될 것 같아. 왜 이렇게 힘들어하세요? 맞습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정의는 언제든지 결국은 승리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의로 인해 핍박받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올바른 일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뭐 전혀 달라질 게 없습니다. 저희가 이기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무슨 지금 통지서도 아직 안 받고 계신다고 하잖아요. 시간만 질질 끌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가 한 나라의 대통령께서 보여주실 모습인지 정말 의아스럽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똑같은 짓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재판 지연하려고 애를 쓰고 심지어는 이사를 가서 수취인 불명으로 뭘 안 받겠다고 얘기를 하고 변호인을 선임을 안 해서 시간을 끌고 있는 거. 우리가 이거 얼마나 비판합니까?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짓을 하고 있다. 당대표가. 그런데 웬걸? 당대표는 고사하고 대통령이 그런 일을 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어저께 박상수 변호사 저희 이제 패널로 들어왔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저께 박상수 변호사가 왔던 그 시간이 그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 그 변호사 석동열 변호사가 입장 표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재명 대표의 그 위증교사 사건. 그 사건의 무죄를 받은 그 시나리오를 그대로 벤치마킹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똑같이 싸우면서 담는다고 괴물과 싸우면서 본인이 괴물이 되어 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이제 한겨레 신문이 그 한겨레 20일 표지에다가 뭐 내란범들이라는 제목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예를 들면 대통령과 뭐 여러 가지 김용현 뭐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군 특전사령관이라든가 이 사령관들의 얼굴을 넣으면서 거기다가 한동훈 대표 얼굴까지 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강력히 항의하면서 그때 썼던 그 페북에다 쓴 글이 당신들은 괴물과 싸우겠다 그러면서 스스로가 괴물이 돼버린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비판을 하면서 이게 말이 되느냐 했는데 우리 대통령께서 그와 유사한 그런 전략을 자범들이나 쓰는 그런 회피 전략을
재판 회피 전략을 쓰리라고는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똥줄이 탈 만큼 탄 건 맞는 것 같아요. 아니 대통령께서 그렇게 당당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당당하게 본인이 하셨고 국민 앞에 떳떳하다고 하셨고 또 재판을 과정을 통해서 내가 싸워 나가겠다 하면 당당하게 맞으셔야죠. 이거를 왜 이렇게 지연전설을 쓰시는지 모르겠고. 제가 갑자기 영화의 한 명대사가 생각이 났어요. 뭐가 났습니까? 제가 좀 성대모사 요즘 연습 많이 하고 있는데 한번 해볼까요? 네. 쫄리면 돼지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쫄리면 돼지시던가 이런 거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너무 과하고. 네, 제가 멀리 갔어요. 네. 어저께 석동현 변호사께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네. 대통령이 어떻게 내란죄가 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거 보면서 저는 정말 웃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주장을 하시니까 이른바 강성 지지자들이라는 분들 중에서 상당 부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대통령이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권력을 잡고 있는데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내란을 했다고? 이게 말이 돼? 아이고. 얼핏 들어보면 그럴듯하죠.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제가 왜 말도 안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저는 법률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상식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평생 언론에 있었고 그래서 이 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봤던 그런 사람인데 보세요. 대통령은요. 모든 죄로부터 소출을 안 당해요. 그러니까 기소되지 않아요. 근데 딱 두 가지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가 돼요. 그게 내란죄와 외환죄예요. 외환죄라는 것은 대통령이 외국과 결탁을 해서 자기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 이게 외환죄죠. 내란죄는 대통령이 헌법 질서를 무너뜨려서 본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 이게 내란죄거든요. 대통령이 내란죄와 외환죄 외에는 소추되지 아니한다라는 그 말 자체에 대통령도 내란죄에 얼마든지 적용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대통령이니까 내란죄가 형성이 안 된다라는 말은 도대체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 공부 좀 하고 와야겠네요. 아니 그렇죠? 법률가시니까 법률가신데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 판결 하면서 했던 얘기 있잖아요. 위증 교사는 인정되나 고의성이 입증 안 된다. 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네요. 아니 위증 교사라는 말 자체가 고의성인데 거기에 고의성이 입증 안 됐다고 하는 것도 정말 웃기는 판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내란죄 대통령이니까 내란죄가 해당 안 된다. 법에 말이죠. 대통령은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해서 대통령도 내란죄를 저질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법조문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이니까 내란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호도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런지 계속해서 국민들의 열을 더 돋구는 화를 더 돋구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그리고 어쨌든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공조수사본부 여기가 지금 오늘 날짜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 요구서를 이미 보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안 받겠죠 계속. 그래서 여기 출석 요구서의 날짜는 25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날이거든요. 이제 이날 이제 정부 과천청사로 불러서 이제 출석을 요구하는 상황인데 이제 보니까 공휴일에 이렇게 날짜를 지정한 것 자체도 뭔가 좀 사람들 없을 때 좀 조용히 와라 이런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심각하게 소환 조사는 생각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소환에 불허하면 체포 가능성까지 있을까요? 어때요? 글쎄요, 그거는 참 불행한 일이죠. 일단 좀 씁쓸하죠.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지지자들한테 상당히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이니까 그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는 거나 또 가서 조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마음 같아서는 국민들의 분한 마음이나 그런 억울한 마음 이런 것들을 보면 과천 청사가 됐든 어디가 됐든 출석을 하면서 대통령을 마음껏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런 마음이 강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건 맞는데 그러나 그것과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는 것과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소환 조사가 돼 있고 구속이 돼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증거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꼭 소환해서 조사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출장 조사를 하는 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얘기가 대통령을 뭐 잘못한 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자든가 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안 된다든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네.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꼭 뭐 무슨 장소가 중요한 것은 네. 아니다. 이건 김건희 여사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렇죠. 네, 이건 국격의 문제니까. 김건희 여사는 제가 보기에는 딴 데 가서 조사받을 이유가 없죠. 뭐 왜 대통령 부인이라고 해서 왜 딴 데 가서 조사받습니까? 와서 그냥 받으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우리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모습이 외신의 전 세계에 타전될 거 아닙니까? 네. 그 결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 나라의 망신이죠. 완전히 나라 망신이고 우리 경쟁자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요즘에 너무 답답합니다. 네, 요즘에 계속 환율이 너무너무 불안한 상황이래요. 지금 이제 국가가 어쨌든 우리나라에 대한 그 신뢰도는 지금 그 불확실성이 빨리 제거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조금 뭐 탄핵 정국이 계속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